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페러구가 엔비디아 주식을 강등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 주가가 8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연속 행진을 이어가는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 증권회사에서 투자 원금을 40배 늘린 윌리엄 오닐의 핵심 노하우, 고소 공포의 역설도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1933년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태어나 남부 감리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하이든스톤에서 주식시장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캔슬링 원칙을 개발해서 $5,000의 투자 원금을 40배인 2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 뉴욕 증권거래소의 최연소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준 종목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은 ABC 이렇게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최고의 매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 중 98%가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사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600개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바닥 종목이 싸 보여서 매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구 결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임을 발견했습니다. 고소공포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가지 종목군의 움직임을 추적했는데요. 하나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군이고 다른 하나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군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신저가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은 피해야 되고요. 신고가 리스트에 오른 종목은 특히 강세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종목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유망한 주식들입니다. $50 주식이 $100가 되는 과정을 볼까요? 몇 개월 동안 40에서 $50를 오르내리던 주가가 지금 $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2배가 되려면 $51를 뚫고 $52, $53, $54, $55 등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올라가야 마침내 $100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인다고 느낄 때 매수하고 주가가 더 올라 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처럼 시스코가 1990년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급등을 시작했을 때 연중 최고가로 매수를 했다면 그 후에 75,000%의 놀라운 상승률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사상 최고치로 거래됐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종목만 예외였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등급 하향 조정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AI 관련 주식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주요 주식 10개가 지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희귀하게 강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페라구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주식이 이미 충분히 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페라구는 엔비디아의 1년 및 2년 가격 목표를 각각 $135와 $143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각각 6%와 12%의 상승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페라구는 엔비디아의 시장 보급력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주가가 올해 157% 상승한 이후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89%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이 투자를 한다. 그것은 소금 없는 감자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S&P 지수의 평균 주가는 1990년 이래로 가장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강세장에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주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죠. 하반기 시작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2분기 동안 계속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올해 말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대가 시기상조로 밝혀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금과 에너지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토론을 중단한다고 선언해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강력한 기업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8일 연속 상승하면서 2024년 손실을 만회했죠. 연속 행진을 이어가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전기차 인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죠. 그리고 배터리 저장 사업의 성장과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이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중국 장수성 정부 조달 목록에 포함되어서 중국 공공기관이 테슬라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로 상향 조정하며 테슬라의 AI 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칩주를 능가하는 6개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올해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인수 합병 등이 있습니다. 그 주식들의 개요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엠러빈입니다. 주가는 올해 130%나 급등했죠. 특히 5월 9일 1분기 매출과 이익 보고 후 주가는 14%나 올랐습니다. 월가의 예측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제타 글로벌 홀딩스인데요. 올해 99% 상승했습니다. 5월 7일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후 주가는 18%가 급등했습니다. CEO 데이비드는 제타 마케팅 플랫폼이 비즈니스 가속화를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주가가 올해 9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메타포트입니다. 주가는 올해 61%가 올랐습니다. 4월 22일 코스타그룹이 1.6 빌리언 달러의 메타포트를 인수한 후에 주가는 176%가 급등했죠. 메타포트는 부동산 관련 회사입니다. 다음은 컴폴트 시스템즈입니다. 주가는 올해 57%가 상승했죠.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회사인 이 회사는 4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3.1% 올랐습니다. 마지막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올해 주가가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네스의 분석가 브리언 화이트는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며 주가 목표를 $20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금융 대출 회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투자 결정을 돕고 잠재적 거래를 검토하며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덕분에 문서화 그리고 분석 가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리퀴디티 그룹은 AI를 사용해서 6에서 8주 걸리던 작업을 3일로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의 데이터 품질과 편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포함되면 사금융 대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첫 생성형 AI 도구를 전사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는 코드 생성을 돕고 개발자들의 효율성을 약 20% 향상시켰습니다. 모든 AI 기술을 내부 플랫폼에 중앙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델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협력해서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시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데이터 보호와 규정 준수를 위해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도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투자자들은 AI 스타트업에 $27빌리언 투자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스타트업 자금 조달 $56빌리언 중 거의 절반이 AI 기업에 투입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비용 절감, 매각, 폐업을 겪었는데요. AI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들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주요 AI 스타트업을 살펴보면요. 코어 웨이브, 스케일 AI, XAI 같은 회사들이 각각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I 스타트업의 컴퓨팅 비용은 평균 지출의 2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고용 데이터는 9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서 연준 관리들은 고용시장이 곧 균열을 일으킬 조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3.6%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3.9%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가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500 예측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켄트러즈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개별 주식과 지수의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로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직면한 주식 성과를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수에서 상위 10개 주식이 전체 비중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주식이 지수 성과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수와 평균 주식 간의 괴리가 2008년 말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소수의 주식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윌리엄 오닐처럼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일 때 매수하고 더 올라갈 때 매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